이 국장님. 네. 이제 40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든가 부인 김혜경의 이 행태들을 보면은 사실상 뭐 대통령은 따놓은 당상이다. 대통령은 다 된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드는데 네.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도 의원들한테 아예 공지를 한 모양이던데요. 그렇죠. 우리 대통령 다 됐으니까 준비 좀 해. 네. 그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보니까 저도 취재를 해봤더니 민주당 내에서는 아예 내각까지 다 거론이 되고 있고 대통령 된 다음에 인수위가 없으니까 네. 인수위 없는 대신 빨리빨리 모든 과정들을 지금 전부 다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된다. 경선 에이 그까이 거 뭐 끝난 거고 네, 대선 그렇죠. 에이 그것도 뭐 별 의미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선거 과정보다 당선된 다음에 바로 출범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정책위에서 아예 이 공문을 보냈는데 의원들한테 이 공문에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합니다. 40일 후에 민주당 정부가 출범한 건 너무 당연하다. 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하고 뭐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2일 후 법안이 무엇이 될 건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6월 4일부터 아예 대통령이잖아요. 이제는 네. 당선인이 없으니까. 그러면 대통령 국회에서 제일 먼저 통과시켜 갖고 대통령이 자기의 대통령 이재명이 공포할 1호 법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그 나머지 법안들 대충 빨리빨리 뭐 처리할 거 처리하고 가장 중요한 거 추경 그거 건드리지 마라. 이번엔 정부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교통정리를 하면서 앞으로 대통령 무조건 이재명이니까 이재명을 빛날 방향으로 생각해라. 라고 공문을 내렸다고 합니다. 1호 법안은 뭐가 될까요? 오늘 조간에도 뭐 이런 산업, 민생을 살리는 어떤 법안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뭐 반도체 특별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될까요? 저는 지금 이재명이 계속 주장한 대로 이걸 갑자기 이념 법안이라든지 민주당이 하는 그런 좌파식 어떤 법안이 되면 사실상 그때부터 에이 거봐 지금까지 거짓말했지? 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좌우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는 실현시켜 줄 것 같아요. 특히나 경제가 지금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와 관련해서 부동산이라든지 혹은 민생 법안이라고 생각하는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빨리빨리 지금 공표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이 바로 정부가 출범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표는 외부로 하지 않고 있지만 그동안 축적된 인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섀도우 내각을 사실상 꾸려놨다는 것 아닙니까? 네네. 뭐, 그래서 뭐 보수 진보 가릴 거 없이 등용하겠다. 어떤 내용들이 좀 흘러나옵니까? 섀도우 캐비넷을 만들어야만이 바로 내각을 임명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한 달 내에 거의 다 임명을 해가지고 인사청문회에 올려야 할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뭐 총리부터 당장 올려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총리가 임명돼야 또 내각이 구성이 되니까 추천이 있어야 일단 총리부터 어느 정도는 뭐 가시화된 것 같고요. 제가 듣기에는 한 3사람 정도는 지금 추려놨다. 근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탕평의 인사라고 그러니까 자기네 인사가 아닌 그래도 중립적인 인사를 지금 제일 위로 꼽고 있다. 그래서 지금 왜 혹시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흘러듣지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자신감 있게 정규재 한경 논설위원하고 또 월간조선의 그 조갑재 전 대표하고 이 두 사람에게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등용하겠습니다. 라는 건 장관 몇 명의 의미가 아니라 총리를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뭐 장관들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윤곽을 다 짜놨을 것 아니겠습니까? 관련된 데이터 자료들은 다 확보해 놓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김민석이가 뭐 직권본부가 마련해 가지고 거기 그런 데서 그런 작업하는 것 아닙니까? 또 비선 라인을 통해서 충분히 인적 데이터는 확보해 놓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는 어느 정도는 지금 뭐 좀 명단이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 명단에 입수하지 못해서. 예. 네.
또 하나는 이재명이 최근에는 언론 접촉을 가급적 줄이는 것 같은 느낌이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든가 언론과에 또 어떤 공개된 회의석상에서도 지난번에 금융투자협회 거기 자본 활성화 방안 간담회 때도 마이크를 꺼버리더라고요. 마이크 이게 혹시 치우라고. 예, 네. 말 실수가 나가면은 여러 가지 구설이 오를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런가요? 내부 캠프에서요. 그 저기 망언 절제령 이런 것들을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후보를 뭐 어떻게 후보가 마음을 놓으면 실수한다. 이를테면 지난번에 매블쇼라는 저 좌파 쪽에 유튜브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마음을 좀 놓았대요. 그냥 뭐 이것저것 막 얘기하다가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냐면 지난번에 비명행사 그러는데 거기 지금 그때 내 체포동의안 가결시켜준 사람들이 전부 다 검찰하고 내통한 사람들이야. 이 얘기를 해서 예, 이때 그랬죠. 이게 준비된 발언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민주당 쪽 사람들이. 많은 파문을 일으켰죠. 예. 근데 이게 좀 긴장이 딱 놓치니까 아유 뭐 즐겁게 얘기한다 그러고 얘기를 해서 파문이 일어서 절대 인터뷰 잡지 말자 앞으로. 인터뷰 거의 없어요. 지금. 언론 인터뷰가 최근에 없네요.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유튜브 나가지 말자. 뭐 김어준이나 매부쇼나 이런 데 나가면 더 실수가 나온다. 해서 하지 말자. 대신 뭐를 한다? SNS. 그러니까 출마의 변도 어디 광장에서 안 했습니다. 동영상으로 했어요. 동영상으로. 예, 이건 뭐냐면 기자들이 당연히 질문하고 출사표하면 이러잖아요. 아주 극도로 안 하겠다. 부자 몸조심이나 이게 예. 강자 전략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리스크를 최소한. 네. 그래서 SNS를 통해서 최근에는 공약도 중요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뭐 코스피 5천 시대 상법 개정으로 예. 코스피 5천 시대 K 얘기했고. 이니셔티브 뭐 이런 그리고 정책이라든가. 가장 제가 사실 참 조소를 하는 게 공공의대 뭐 몇 개? 50개? 뭐 설립입니다. 아니 공공의대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자기는 저 부산대 안 가고 서울대 가고 그리고 또 성남 지역 의사들이 이거 정면으로 비판했어요. 아니 공공의료 얘기하지 말고 당신 성남의료원 당신이 만든 성남의료원이나 살려. 그거는 완전 뭐 적자가 수천억 됐다고 그러네요. 아니 그렇죠. 뭐 병상이 절반은 비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부산대에서 날라가면 사실 성남의료원 가셔도 되잖아요. 자기가 만든 곳이잖아요. 네. 서울대 가기 전에. 그런데 지금 있는 것을 제대로 활성화만 해도 공공성 그러니까 이 지방 그 의료에 대한 공공성이 확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주기식 50개 만들고 100개 만들고 그럼 뭐 합니까? 뭐 제가 말씀드린 건 어쨌든 이것도 SNS를 통해서 공표를 하고요. 이거는 만약에 인터뷰했다거나 혹은 뭐 기자들한테 하면 당연히 서울대는 왜 가셨어요? 질문 나오잖아요. 성남시 너 왜 망했어요? 질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다 차단해서 SNS에 뜩 올려버린다. 이겁니다. 부인 김혜경 씨도 그동안 언론에 좀 뜸했는데 네. 언론과 접촉을 줄이면서 주로 종교계를 찾아다니면서 사실상 대선 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경선 과정에서는 사실 배우자가 어디 뭐 이렇게 따로 종교계를 만난다 잘 안 해요. 경선 과정에서는. 뭐 경선을 겨냥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역시 영부인 다 됐다. 대통령 후보 부인이다 이제는. 왜냐하면 종교계 예를 들어서 그 프란치스코 이번 그 돌아가셨잖아요. 선정을 네, 했는데 이번에 유력하게 또 이야기가 되는 게 우리 추기경 한 분 계시잖아요. 이 윤식 추기경이 대전교구에 계셨답니다. 주교였답니다. 그래서 대전교구를 찾아갔다거나 또 워낙에 정청래가 망쳐놨잖아요. 지난번에 해인사 예. 그 돈 받았다고 뭐 봉익임 선달 그것 때문에 부글부글 끓었었는데 통행세 받았다고 해갖고. 그렇죠. 그거 무마하느라고 엄청 힘들었대요. 그래서 그때 인연도 있고 해서 전국적인 어떤 조계종의 아주 본사들이 있습니다. 뭐 수덕사라든지 뭐 통도사, 범어사 이런 25개 예. 본사들을 타깃으로 삼아서 이렇게 그 종교계를 아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도 대전교구청까지 찾아가서 교구장 만나고
본인은 또 기독교 아닙니까? 네.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 또 뭐 여러 가지 인맥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타 종교 이런 불교라든가 천주교 나아가서는 뭐 천태종이라든가 뭐 그런 데도 그렇죠. 구인사도 구인사 또 예. 찾아가야죠. 아, 당연히 구인사 큰 우리나라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김혜경이 움직이는 게 거의 3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2022년 2월 9일 법인카드 파동에서 공개 사과한 이후에 공개 비공개 일정을 전혀 갖질 않았대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나섰다는 겁니다. 그 밖에도 종교적 결집력이 강한 몇 개 통일교라든가 이런 교회들 원불교. 예. 우리나라 4대 종교라고 꼽는 원불교도 이제 찾아가 계획이 분명히 있을 테고요. 어쨌든 이재명 부부가 본격적으로 뭐 대선 행보라기보다는 대통령 행보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것 그렇죠.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기는 듭니다. 뭐 자기네들 대통령 부부가 됐다고 지금 다 선언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번에 8호 인수위 없이 내각이 출범하니까 네. 정부 강요라든가 이런 것에 지금 군침을 삼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네요. 많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난리래요. 아까 제가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네. 아주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줄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어느 라인으로 다시 얘기를 해야 되냐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 아주 아우성이래요.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역관제는 아니지만 네. 한번 권력을 잡았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인원이 전부 다 여기저기 어떤 요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수천 자리의 어떤 요직인데 물론 내각만이 아니고 저 산하 단체 기관 뭐 다 합치면 근데 이미 이 설이 도는 건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이 명단들이 다 돌아가고 있고 다 지금 투서까지 저 사람 안 돼 뭐 하면서 투서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사실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내년 지방선거 채비에 들어간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가을부터는 본격적인 지방선거 이 경쟁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예, 정말 집권당이 되는 경우 네네. 서울시장이라든가 전국 광역단체장 이걸 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은 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아유, 그럼요. 서울만 해도 지금 몇 사람입니까? 그럼요. 김민석이, 정청래, 박홍근이 뭐 해가지고 한 너댓 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추미애도 은근히 또다시 나오려고 한다고 들었고요. 자, 그게 딱 6월 달에 지금 대선이잖아요. 내년 6월입니다. 지방선거. 예. 그러니까 딱 1년 전이니까 당연히 지금 PT에 네. 줄 서고 있겠죠. 민주당은 이제 집권하면 어떻게 떡을 나눠 먹을 것인가 여기에 지금 골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1년이면 사실 가까운 거잖아요. 예. 우리 지난번 윤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에 이기자마자 3개월 후에 있었던 지선을 완전히 싹쓸이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때도 똑같이 문재인 된 다음에 지방선거를 또 쓸어버렸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자기네들이 쓸어버리겠다라는 전략하에서 혈안이 돼 있죠. 그런 이재명을 과연 이길 방법이 국민의힘 후보들한테 있는지 그러게요. 또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할 건지 그래서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정말 자웅을 겨릴 만한 그런 대회전이 벌어질지 이게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